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3차 유행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 621명을 기록했다가 사흘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지역 발생이 533명, 해외 예비 28명으로 총 56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이 병원과 요양시설, 또 보일러 공장 같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89명으로 늘었고요. 예.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누적 113명, 남양주시 이 공장 관련 확진자 7명 늘어서 누적 129명, 그리고 이 귀뚜라미 보일러 제조공장 관련 확진자는 누적 160명이 됐습니다. 예.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443.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선 상태거든요. 정부는 3차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이 방역 대응 수위 조절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26일 첫 백신 접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의 훈련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백신을 수송하는 그 모의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범정부 2차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는 24일 국내 안동 공장에서 출고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국에 흩어진 25개 접종 기관에 배송하는 경우를 상정해 진행이 됐습니다. 예. 백신 접종 전 이뤄지는 최종 리허설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예.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도서 지역에 민간 항공이나 선박으로 수송이 어렵거나 긴급 수송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서 군 수송기까지 동원해서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는 뭐 살펴본 게 이런 거예요. 창고 내 이 기준 온도가 유지되는지, 그다음에 그 선출 개념에 입각한 백신 적재 출하 과정에서 백신 이상 유무 확인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었습니다. 예. 훈련 도중 뭐 이상이 있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보고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5차 간담회를 했었는데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표하고 있는 기재부 사이에서 얼마를 추경할 것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런 얘기도 뭐 갈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과 지도부 만남이 이걸 좀 완벽하게 해결하는 정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달라 이런 당부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그러니까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할까요? 뭐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온 걸 이야기할까요? 아마 그 단계가 좀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상정한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모호합니다, 사실. 예. 이 진정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지, 신규 확진자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게 좀 모호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상황이죠. 원래 당에서는 대통령 네. 발언도 그렇고 네. 뭐 김태년 원내대표나 이낙연 대표 발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돼야만이 소비 진작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뜻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비 진작 카드를 써서 현금을 뿌리면 국민들이 막 돌아다닐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지금 말씀 다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그 1차 재난지원금 때 효용성을 확인했고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에 비해서는
다 만족감도 떨어지고 효용성도 좀 떨어진다 이런 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뭐 선별 지원만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이 방역에 정말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예. 있고 잘해줬기 때문에 K방역 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시겠지만은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고 다 마트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주면은 더 많이 돌아다녀서 방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각이 이번에 좀 드러난 것 같아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확 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 8월 네. 15일 기점으로 코로나가 퍼졌기 때문에 그 네. 소비진작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연결시키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당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서 사법부 직원들에게 사과를 했네요. 네,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방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고요.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여권 눈치 보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정치권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임분양 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과 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판했는데요. 국민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할 용기도 없는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의 심판대에 서라 이렇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은 하면서 논란된 자체가 미안하다 뭐 이런 뜻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이 뭐 정치적 거래나 탄핵 거래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의 답변이 국회에 한 답변이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 논란, 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셈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에 쫓아가서 대법원장을 만나서 사퇴 요구까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으면서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네. 동의 입장을 냈네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계속하고 있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그랬겠냐. 김대중 노무현 이 정부 때 까보자, 예. 들여다보자 이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민주당이 뭐 사실 동의한다, 그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요.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예. 이거는 정보기관의 불법 예, 명진 스님과 아까 일부에서 인터뷰했습니다마는 국가 폭력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정권, 어떤 정부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다 밝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프레임은 뭐냐면 다 같이 잘못했는데 꼭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것만 끄집어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좀 수세적으로 나간다거나 아니 이 민주정부 때는 없었을 거야 왜 보려고 그래 이렇게 나간다면 오히려 또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 백기환 선생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이 발인식, 아침 일찍 있었던 발인식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조문객들이 민중가요 이머리한 행진곡의 노랫말, 남김없이가 쓰인 리본과 백 소장이 이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 노동 해방이 적힌 머리띠를 달고 있었고요. 노나매기 세상,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일하고 올바르게 잘 사는 세상, 이게 노나매기 세상인데 이 6글자가 담긴 흰색 마스크도 나눠 썼습니다. 운구행렬은 미패와 영정, 운구차, 검은 두루마기 차림의
선생님을 형상화한 대형 한지 인형, 대나무 깃대에 달린 붉은 만장 꽃상이어 수십 명의 품표에 앞세우고 통일문제연구소를 거쳐서 노제가 진행된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고요. 노제가 진행됐고 그다음에 서울광장에서 연결식이 엄수가 됐습니다. 백계현 선생의 오랜 동지인 문정현 신부는 앞서서 나아가셨으니 산 저희들이 따르겠다. 선생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선생님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김민수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투쟁 현장에서는 늘 힘들고 지치기 마련인데 이제는 어느 누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어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말을 했습니다. 또 가수 정태춘 씨의 추모곡 92년 장마 종로에서와 민중가수들의 민중의 노래 합창 시민 헌화를 끝으로 연결식은 종료됐고요. 이후 백기환 선생은 오후 2시께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하나 살펴볼까요? 경찰이 3살 딸을 빈집에 놔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엄마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엄마 A씨는 지난해 8월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딸을 방치한 채 인근에 사는 재혼한 남자 집으로 이사해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사 직후인 8월 중순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 아기를 출산하느라 만삭 상태에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5월 20일 이 빌라의 전기 공급이 끊어져서 이사하기 전까지 2달 반 동안 전기 없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아이 8월 초에 아이 모습을 엄마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핸드폰에 있었는데 경찰이 그걸 보고 너무나 뭐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하기가 충격적이어서 아동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숨지기 직전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떠나기 직전 그 모습도 너무나 처참했던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찰은 이 3살 딸을 방치한 점과 숨졌을 것으로 예측한 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오늘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살인 혐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요. 원래는 이제 아동 학대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필적 고의에는 살인으로 좀 보고 예.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예. 정치권 빼놓은 소식 하나 하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야당에서는 이게 신현수 수석보다 더 위에 조국 전 이 장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예. 여당은 뭐 고위급이 소통 중요하면 확전을 좀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면서 수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났거든요. 여기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신수석의 사의 표명 관련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랬더니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신수석과 얘기를 해보겠다, 예. 통화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좀 진행되는 걸로 보이고요. 휴가가 끝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안이고 민정수석 거취 문제도 대통령 결심 관장 사안인데 예. 청와대 참모진이 왜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고 하냐. 대통령이 직접 어떤 사항인지 밝혀라. 이렇게 또 공세를 펴고 있고요. 뭐가 문제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야당의 주장은 지금 야인으로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실상은 청와대 실세다. 나머지는 네. 허수아비다. 이런 주장이네요. 그런 주장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이 신수석을 패싱하고 이광철 비서관과 소통해서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보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레임덕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사안과 레임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수석까지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뭔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대통령의 영이 잘 먹히지 않는 거고 결국 레임덕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청와대 참모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좀 대통령과 교감하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수석마저도 이렇게 검찰 인사에
반기를 드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반면에 여당 의원들 통화해보고 취재해보면 아니 이게 무슨 레임덕까지 얘기할 그런 사안이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장관의 복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신수석의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장관의 그 안을 선택한 거 아니겠냐. 알겠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을 당에 힘을 실어준 거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 기자였습니다.